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14회 한국 그림책 학교 그림책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은 먼저 아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읽게 하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교사가 먼저 읽어주는 게 먼저일지 이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이 질문 여러분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교수님? 선생님이 먼저 읽어주기는 어렵겠죠. 예.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먼저 읽어주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읽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선생님 나름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먼저 그림을 보게 하시고요.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도 해보게 만들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다면 제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아이들이 한번 보게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일까, 그 다음에 누가 주인공이지, 또는 뭐 이런 이야기로 선생님이 먼저 발문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유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아마 이야기가 그 그림이 작가가 의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서 크게 이야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서로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서로 각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생각도 조금 이렇게 보태가면서 하면서 유도하면 이야기가 작가의 의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자세히 읽고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그 그림의 그 그림의 의미를 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줄거리로 이렇게 요약해 들어가는, 줄거리를 말해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실 겁니다. 아까 우리 손승원 선생님께서 그렇죠. 선을 여러 어린이들에게 읽어줄 때 주의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1대1로 읽어줄 때는 상호작용이 훨씬 쉬워요. 그쵸? 네. 그냥 그 아이하고 내가 주고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1대 다수로 책을 읽을 때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스토리를 다 이해시켜야지 하는 건 안 돼요. 그게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 장에 머무르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거나 본인이 알고 있던 걸 막 그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나도 봤었는데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다음 장 넘겨요 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적절하게 사실은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적절하게 그 아이들의 반응을 수용해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볼까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넘어가서 읽어주고 넘어가서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모든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 스토리를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간다면 책 읽기가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응을 수용하되 선생님이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음 장을 넘기게끔 하는 말하자면 읽기에 스킬이 좀 필요하세요. 읽어줄 때 스킬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구나.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러면서 넘어가서 또 다음 장면에 얘기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랬구나 하고 또 넘어가는 요 이제 적당하게 밀고 당기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싶었던 질문은 되게 깊이 읽기 재밌었죠.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김경 선생님께서 데이비 위즈너 그림책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고 제가 그 전에 그림을 전혀 못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처럼 깊이 읽기를 하려면 나름의 박사님 노하우 아니면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글없는 그림책을 저희가 선정했을 때 가장
뭐라고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정보 그림책보다는 일단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을 선정을 했어요.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주인공이 있고 또 주인공이 배경 속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사건으로 어떠한 그 결말까지 이르는 그걸 쭉 연결해서 되는 게 아마 그런 그림책으로 대부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문학적 요소 말씀 물어보신 분 계셨죠. 그래서 문학적 요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인물과 배경과 사건과 그리고 그거를 사건들을 연결한 플롯 이런 걸 보면서 읽어라.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단 그림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물의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인물 말고 주인공 말고 주변 인물이 또 있죠. 네, 천천히 할까요? 네, 주변 인물의 행위를 또 한번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처음 읽었을 때, 아, 내가 완벽하게 읽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사실 저 그림책 연구하고 있고,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번에 소개할 그림책들을, 영상을 찍기 전에 각 권을 한 10번 정도는 다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마무리에 여러 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인 저, 특히 연구하는 저에게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되 처음에는 주인공, 주변 인물, 그 다음에 배경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플롯을 연결한 게 과연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성인도 함께 즐겁게 읽을 수 있으십니다.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모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대답을.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저는 외우지를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사실 제 강의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글없는 그림책을 현장에서 읽으실까 이게 사실은 포인트였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다대일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읽게 한다? 이게 굉장히 낯설거든요. 저희한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낯설게 느껴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제식으로 읽어주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낯서실 텐데 그 낯선 걸 어떻게 좀 해결해 드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가장 많았고 그 고민을 하면서 읽기 전, 중, 후 과정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기 전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을 보기 전에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전체 다 훑어본다고 생각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핵심적인 장면들만 골라서 본다든지 표지 내용, 표지 그림이나 표지 제목을 보고 천천히 안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읽기 전 활동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현정 선생님께서도 아주 비슷한 뉘앙스로 질문을 주셨는데 읽기 전 활동과 읽기 중 활동이 사실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읽기 전 활동이라는 것이 익숙치 않으셔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익숙치 않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읽기 전 활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스키마라는 것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이 책에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이 글 없는 그림책에서 몇 가지 장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배경 지식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저희가 다음 주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다시 보신다면 읽기 전 활동은 본격적으로 읽기에 들어가기 전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그림책, 이 글 없는 그림책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의 스토리라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문자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림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처음 읽기 전 활동에서는 중요한 그림들 몇 개를 뽑아서 아이들과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글 없는 그림책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못다 소개한 그림책들을 제가 몇 번 이제는 제목만이라도 표지만이라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없는 그림책이 사실은 제가 1977년도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60년대까지는 글 없는 그림책을 어떻게 많이 바라봤느냐 하면
아직 읽기를 본격적으로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읽기 준비도 교육 차원에서 그림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6살이 되기 전까지는 읽기를 집에서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림만 보면서 서로 이 그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자료로서 글 없는 그림책을 많이 다루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림책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에 대한 그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면서 그림이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글 없는 그림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자, 시작했어요. 다음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관심 갖는 그 문식성, 문해력, 그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저희 전문 박사님들이 계셔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최고의 화두로 뜨고 있는 그 문해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제 그러면은 다른데 어디 가서 안 들으셔도 돼요. 정확한 이제 리터러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 한국그림체학회 세미나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그림체학회에서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갖고 행복한 주말, 남은 시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바로 점심이죠? 맛점 하시기를 다 사드리고 싶지만 제가 공수표만 막 날립니다. 맛점 하세요. 그리고 멋진 강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대해 주세요.